인문 4강. 인문 4강입니다. 자, 보시면 이 글은 애덤 스미스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자, 1번 지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단락.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 마음의 평온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내가 그렇지 않은가 잠깐 생각해봤어.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막 주식 투자하면서 막 불안불안해하면서 막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 그치? 자, 또한 정계에 복귀하기 위해, 정계라는 건 정치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치계에 복귀하기 위해서 하염없이 투쟁하면서 마음의 평온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실각한, 그러니까 뭐 권력을 잃어버린 정치가도 있죠. 자, 그 위에 앞에 이야기는 그냥 흘려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자, 애덤 스미스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 되게 중요한 사람이죠. 우리 사회 이야기할 때도 국부론부터 시작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자, 애덤 스미스에 따르면 이들은 여기서 말한 이들은 누구예요? 그 앞에 이야기한 실각한 정치가들이라나 마음의 평온을 희생한 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겠지? 더 부를 쌓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 따르면 모두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부와 지위를 지나치게 추구하는 사람들이야. 아, 그러면 우리 아까 전에 그 실각한 정치인들, 그 다음에 마음의 평온을 희생하면서 살아가는 더 부를 쌓으려고 막 노력하는 이 사람들은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들이야 라는 거지. 뭐 사실 이것까지 막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막 노력할 필요는 없어. 그냥 지나가면서 읽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번 단락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여기를 잘 보시면 되겠다. 마음의 평온을 위해서는 애덤 스미스는 생각한 거지. 건강하고 빚이 없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어야 한다. 이러한 상태에 있다면 추가되는 어떤 재산도 쓸데없는 거야. 아, 그럼 내가 이미 건강하고 빚이 없고 양심의 거리낌이 없으면 재산 더 이상 늘릴 필요가 없어. 이게 애덤 스미스 생각이었어. 건강을 유지하고 빚을 질 필요가 없으며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행위를 저지르지 않아도 될 만큼의 수입이 필요할 뿐이야. 여기서 그럼 1번 단락에서 중요한 건 뭐였냐면 애덤 스미스 밑줄 치시고요. 이 사람에 따르면 뭐만 있으면 돼? 건강하고 그 다음에 빚 없는 상태 그 다음에 뭐요? 양심 잘 지킬 수 있으면 더 이상 재산은 늘리지 않아도 돼. 이게 얘의 생각. 자, 그럼 2번 단락 볼게. 애덤 스미스는 또 계속해서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애덤 스미스는 그 사회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수입, 즉 그것을 뭐라고 부른대? 자, 줄치자 최저 수준. 최소한의 수입, 기본적인 생활을 하려면 최저 수준의 뭐 부가 중요한데 얘가 없으면 얘 최저 수준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된대? 비참한 상황이 자, 비참 밑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최저 수준의 부가 없으면 그건 비참한 상황이야. 불편한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이야. 그뿐만 아니라 세상은 그러한 상태, 여기서 말한 그러한 어떤 상태, 최저 수준의 부가 없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슬픔과 괴로움에 동감 안 해. 그럼 동감에다가 X. 이 사람들에게 동감 안 한다고. 비참하다고 얘들은. 그들을 경멸해. 경멸. 얘들을 경멸하고 무시해. 경멸 동그라미, 무시 동그라미 무시한다고.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더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는데 부가 없는 사람들을 빈곤 상태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드는 거야? 더 괴롭게 만들어. 얘들은 더 괴로워져. 자신이 세상으로부터 경멸과 무시를 받고 있다고 하게 되니까 그 인간의 희망을 꺾고 마음의 평온 어지럽히죠. 그래서 자 얘들아 그래서라는 말이 나오면 그 뒤가 결론이 되기 때문에 그 뒤가 중요한 거 무감각하지 않는 한 또는 사회와의 관계를 완전히 차단하지 않는 한 그들이 누구예요?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자존심에 뭐를 받아요? 상처받아요. 그래서 얘들은 경멸당하고 무시당하기 때문에 자존심에 뭐를 받는데 상처받아. 상처받았어. 자, 그럼 세 번째 단락, 3번 단락. 크게 어려운 거 아니야. 애덤 스미스는 지혜로운 사람과 계속 애덤 스미스의 생각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과 심지어 얘들아 지혜로운 사람하고 요렇게 작은 따옴표 해놨죠. 그럼 이거 잘 보라는 뜻이야. 그지? 여기 표지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작은 따옴표가. 지혜로운 사람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라 라는 거야. 사람과 연약한 사람으로 구분했대. 아, 연약한 사람. 자, 연약한 사람. 여기도 뭐 되어 있어? 작은 따옴표 되어 있어.
그럼 지혜로운 사람과 연약한 사람이 있대. 그럼 얘는 긍정적일 것 같고 얘는 안 좋을 것 같잖아. 대조 되겠지. 구분해서 설명을 했대. 그림을 살펴보재. 아, 그럼 얘들아, 이 그림 잘 이해해야 돼. 3번 단락에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표 같은 게 나와 있죠. 자, 가로축, 이 그림이 기억이야. 자, 그림, 이 그림. 가로축은 부의 크기야. 부가 0에서부터 점점 커지는 거고, 여기가 최저 수준, 바닥이야. 여기인가 봐. 자, 그 다음에 이 행복, 위로 올라갈수록 행복이 커지는 거라는 그래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점 A, B, 그 다음에 여기 점 C, 여기 있는 여기가 최저 수준이야. 최저 수준. 어? C에 대항하는 부의 수준은 그 사회에서 건강하고 빚이 없고 양심이 거리낌 없는 상태로 생활할 수 있는 최저 수준이고요. 그럼 여기가 최저 수준이라고 적혀 있잖아, C가. 그지? 점 A부터 B까지는 부의 크기가 최저 수준인 C에 미치지 못하는 구간이야. 최저 수준에. 그럼 여기가 A, B, C, D. 그죠? 자, 구간이야. 여기에서 꺾은 선 그래프 ABCD는 자,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지혜로운 사람이래. 자, 지혜. 그 다음에 예상하는 꺾은 선 그래프 ABCE. A 핑크색, B, C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E가 어떻게 되어 있어? 점점 위로 가 있어. 그럼 얘는 뭐야?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얘는 연약한 사람이래. 이거 무슨 뜻이냐? 그래프 빨리 읽어볼게. 최저 수준 이상으로 되면 부가 아무리 많아져도 행복은 더 이상 쌓이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들이고 A, B, C에서 E까지 어떻게 부가 많아질수록 행복도 높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행복을 더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를 더 쌓으려고 노력하더라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4번 단락 갑니다. 자, 그럼 4번 단락. 애덤 스미스에 따르면 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 설명 다시 하는 거야. 최저 수준의 부를 얻은 후에도 부가 증가할수록 행복이 증대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를 쌓음으로써 생활의 쾌적함이 향상됨과 동시에 다른 이들로부터 뭐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부가 연약한 사람들은 자 여기다가 써. 연약한 사람들은 부가 쌓이면 사람들한테 뭐도 따라와? 칭찬이 따라온다라고 생각을 한대. 따라서 성분 C는 증가의 형태를 보입니다. 그래서 점점 행복할수록 부가 쌓일수록 와 대단하세요. 칭찬도 높아지고 행복도 높아져.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나왔어. 하지만 뒤 잘 봐야 돼. 호화스러운 식사, 아름다운 의복, 훌륭한 저택도 실제로 가져보면 대단치 않은 효용을 가진 장난감에 불과하대. 이거 애덤 스미스 생각. 오히려 그것들을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되지. 그래서 이처럼 큰 부를 획득한다 한들 실제로는 행복은 증가하지 않아. 실제로는 자 줄칠까? 실제로 행복은 증가하지 않는다. 밑줄 따라서 그 결론. 실제 부와 행복의 관계는 지혜로운 사람의 예상과 같이 선분 C1에. 그럼 얘가 뭐래? 실제는 CD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C2는 연약한 사람에 해당하는 환상이야. 됐지? 그래프 옆에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두면 되겠죠. 자, 그 다음 5번 단락. 지혜로운 사람은 최저 수준을 넘는 부의 증가가 행복에 영향을 주지 않는 행복 더 이상 부가 아무리 많아져도 행복 더 이상 높아지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 요 최저 수준만 가지면 되는 거야. 부를 쌓으려고 막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자, 하지만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들아도 자, 그럼 여기 볼까? 이 밑에 최저 수준이 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데 최저 수준을 밑도는 부밖에 얻을 수 없는 경우에 행복의 수준은 지극히 낮아져. 이만큼 큰 차이를 보이잖아. 여기다가 차이. 그죠? 행복의 수준이 뚝 떨어져. 지혜로운 사람도. 자, 그렇기 때문에 점 A부터 점 B까지 그 다음에 점 C 이상에서 부에 느끼는 행복의 차이가 이만큼 커진다고. 그죠? 자, 그래서 두 꺾은 선 그래프에서 전분 BC는 그 차이를 보여줍니다. BC. 스토아 철학에서 자, 그럼 새로운 사람들 개념 나왔으니까 요거 개념 쓸게요. 밑줄 치겠습니다. 스토아 철학에서. 자,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현자라면, 여기선 현자, 현명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진 이 사람이라면 부와 행복의 관계는 뭐가 될 거냐면 그래프 SCE가 될 거래. SC는 어디 있었냐면 여기에 S거든. SCE 이게 스토아 학파야.
요렇게. 그럼 여기다가 써놔야겠지? 요거는 뭐야? 스토어. 스토어 바이 현장. 아니 얘들은 최저 수준이 없더라도 그냥 행복하다니까? 이 정도 행복하다가 최저 수준 이상으로 되면 조금 더 행복해지는 거야. 계속해서 이제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스토어 학바에서는. 자, 왜냐하면 현자는 모든 상황을 동등하게 생각한대. 그래서 다 똑같다고. 모든 상황 동등하게 보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동, 자, A, 요거는 문제 나올 테니까 부동심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을 때와 달리 세상으로부터 아하, 여기에 나왔어. 아까 전에 우리 연약한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게 중요했다면 지혜로운 사람들은 칭찬은 크게 영향이 없어. 단지 뭐가 영향을 주냐면 자,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디에 동요해? 경멸과 자, 밑줄 무시받으면 동요해. 그러니까 이걸 받지 않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 최저 수준이 필요한 거야. 되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에 대해 노골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을 경멸하고 무시하죠. 연약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빈곤하다는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경멸과 무시를 받는 것은 고통스럽죠. 그렇기 때문에 경멸받지 않으려고 최저 수준까지는 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야. 자, 6번 단락. 애덤 스미스는요, 개인이 빈곤을 피해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를 개인의 노력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우연한 사건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대. 이게 중심 문장이야. 그러면 볼까? 빈곤. 개인의 빈곤은 피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선택이 어떻게? 뭐에도 달려있대? 개인 노력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 개인 노력 플러스 어디에도 달려있대? 우연한 사건에 영향을 받는데 우연한 사건. 그러면 개인 노력 외에 이게 뭔지를 알려줄 거잖아. 우연한 사건에는 바로 나오죠. 자신이 속한 사회의 경제가 전체적으로 발전하는지 정체하는지 또는 쇠퇴하는지 포함돼. 이거는 개인의 노력이 아니잖아. 사회 전체의 경제 상황인 거야. 내가 엄청 노력했어. 선생님 진짜 노력해가지고 막 학원을 차렸다? 근데 갑자기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학원생이 아무도 못 오게 되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야. 우연한 사건이잖아. 그래서 나는 개인의 노력을 100을 했지만 우연한 사건 마이너스 50이 생겨버린 거야. 그럼 어떡해? 개인의 빈곤 50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야. 되겠어. 내가 쌓을 부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경제가 발전하는 사회에서는 고용이 늘어나 많은 사람들이 최저의 수준 이상의 부를 획득할 수 있겠죠. 상황이 좋으니까 부의 최저 수준 자체가 상승하는 경향을 띱니다. 거꾸로 경제가 쇠퇴하게 되면 실업 증가하고요. 최저 수준의 부를 획득하지 못한 사람의 수가 늘어나겠죠. 이런 까닭에. 자, 그럼 이런 까닭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여기요. 이런 까닭이 가리키는 건 바로 앞에 우연한 사건들, 사회 전체의 경제 상황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애덤 스미스는 경제 발전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물론 자, 니은 나왔네요. 개인에게 중요한 의미예요. 개인에게 왜 중요하대요? 최저 수준의 자, 다시 경제 발전이 사회 전체적으로는 물론 개인에게도 중요해. 개인에게 왜 중요한데 개인 빈곤은 이 사회 전체가 잘 되면 개인의 노력을 조금 해주면 개인 빈곤에서 벗어나기 좋으니까 이거잖아. 다시 자 개인 빈곤에 있어서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경제 상황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경제 상황이 경제 발전 잘 돼야지 개인에게도 중요하다고. 자, 그러면 여기 니은 나왔으니 우리 몇 번 문제 먼저 풀어볼 거냐면 때마침 니은 리액 제일 끝이었으니 자, 몇 번? 4번 문제 한번 볼게요. 4번. 윗글에 따를 때 경제 발전에 대해 니은과 같이 판단한 이유. 왜 개인에게 중요하냐고. 뭐가? 경제 발전이 개인에게 왜 중요한 거야? 경제 발전. 이게 사회 전체 경제 상황이 경제 발전이잖아. 사회의 경제 발전이 하는 게 개인에게 왜 중요하죠? 왜냐하면 얘가 뭐의 요소야?
개인 빈곤을 어떻게 해서 벗어날 수 있느냐, 개인의 빈곤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여기에 달려 있거든. 그렇기 때문이야. 자, 그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설명을 찾아보면 몇 번이야? 바로 2번에 빈곤 상태를 피해갈 수 있는 가능성이 결정되죠. 뭐에 따라서? 사회 경제가 발전하게 되면 내가 개인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개인에게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어렵지 않았어요. 요 요소를 잘 앞뒤 요소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런 까닭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선생님 여기다 적어놨죠. 4번 해결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 1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자, 1번. 윗글에 나타난 애덤 스미스 생각을 바르게 이해한 것은 애덤 스미스는 어떻게 생각했느냐고. 자, 1번. 바른 것을 찾으래.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자, 여기 빈곤. 빈곤 상태가 어디였어? 2번 단락에 나왔지? 빈곤 상태는 뭐였냐면, 최저 수준의 부를 갖지 못한 사람들. 거기를 에서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 최저 수준의 부를 가지면 된다 그랬어. 근데 여기에선 뭐라 그랬어? 어디가 틀렸어? 사회와의 관계를 완전히 차단해야 된대? 아니지. 차단. 사회와의 관계 차단 X. 자, 그 다음 2번. 최저 수준의 부를 얻을 수 없는 사람들. 즉, 어떻게? 세상에서 뭐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 즉, 그 사람들은 비난을 받게 되는데 경멸과 무시를 받는다. 그런데 노골적이니?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이라고 이야기했었죠. 여기다 X. 3번. 실각한 정치가 1번 단락에 나왔었어요. 우리 그죠? 실각한 정치가는 정계에 복귀 위해서 벌이는 행위를 통해서 마음의 평온을 회복하나요? 마음의 평온이 없이. 그래서 선생님 세모했던 거잖아. 그쵸? 회복하지 못했어요? 마음의 평온 없어요? 자, 4번.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은 불편한 생활과 함께 세상으로부터 뭐요? 경멸과 무시 때문에 어떻게 돼요? 비참해진다. 비참 동그라미 했잖아. 동감 못 얻고. 그죠? 그래서 우리 2번 단락에 나왔던 거.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에 있는 답이 4번 체크되고요. 자, 5번 볼까요?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슬픔에 동감할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는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 없었어. 그냥 사람들이 동감 안 한다라는 거야. 이거는 이 문장 자체가 없었어. 이런 내용이. 알겠지? 자, 그 다음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번. 기억에 대한 문제네요. 자,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물었어. 자, 그럼 기억이 뭐였냐면 이 그림에서 자, 어떤 사람, 이 그림 해석하는 거였어요. 자, 3번 단락에 있었다. 그쵸? 요렇게 3번 단락에서 이야기한 거. 자, 봅시다. 이 동그라미 선지 1번. 지혜로운 사람이 점 C와 D의 부에서 이상하는 행복의 크기는 다르지 않을 거야. 같다는 얘기지. 자, C와 D에서 행복의 크기는 같대. 같잖아. 그치. 이거는 맞아. 다르지 않을 거야 라는 게 같다라는 뜻이니까. 자, 2번. 지혜로운 사람은 점 C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에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없지. C에 되지 않았을 때는 A, B이기 때문에 마음의 행복이 여기 미치라고. 이것도 맞고요. 자, 3번. 연약한 사람과 현자. 연약한 사람과 현자는 이 부분은 동일해요. C와 E는 동일하지만 A, B랑 SC가 다르죠. C 이상에서의 부의 행복은 차이가 없을 거야. 연약한 사람과. 자, 다시 볼게요. 차이가 없을 거야. C 이상에서. 잠깐, 선생님 약간 볼게. 얘들아, 선생님이 여기라고 있잖아. SC, E가 아니었네? 쏘리. 스토아, 학파, 현자는 SCD였어. 그치? 그거 어디에 있었냐면, 5번 단락에서 SCD가 될 것이다 라고 나왔는데 선생님 SCE라고 여기다 메모를 해버려가지고 헷갈렸어. 그러면 여기를 조금 지우겠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여기로 땡길게요.
여기를 지울게요. 쏘리. 헷갈렸겠다, 너네. 선생님 아닌데요. 직접 말하고 싶었는데. 그치? SCD가 스토어 학파네. SC랑 CD. 그래서 여기가 달라지겠다. 그래서 CE가 연약한 사람들이고 스토어 학파는 SCD므로 C 이상은 차이가 나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3번에도 여기가 틀렸다. 어디가 틀렸냐? 차이가 없다가 X고 차이가 있다. 그죠?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답은 이번에 3번이고. 자, 4번 봅시다. 연약한 사람이 예상하는 부와 행복의 관계에서는 그의 환상 때문에 선분 CE가 환상이 어디냐면 여기 요 부분 연약한 사람들에 해당하는 요 CE가 환상이다 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여기 CE가 나타날 겁니다. 그 다음 5번 현자는 점 C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일 때도 행복의 크기가 줄어들지 않아. 그래서 얘는 현자는 어떤 상황이든 다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SCD였어. 스토아 학파에서. 그쵸? 그래서 답은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보기를 한번 잘 읽어봐야 돼요. 보기에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굶주림에 지쳐 마을을 떠돌던 가는 이거 장발장 이야기 아니냐? 가는 부유해 보이는 집에 들어가 음식을 청했어. 가난을 극복하고 사업가로 성공한 집주인 나는 젊었을 때의 자신의 모습과 비슷해 보여서 가에게 많은 음식과 따뜻한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죠. 그러나 거실에 값비싼 보석이 놓여 있는 것을 본 가는요. 자, 가는 그러면 처음에 빈곤한 상태였어. 그죠? 빈곤한 상태에서 만나서 나를 만났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이는 가는 세대줄에 부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에 양심의 거리낌 없이 보석을 훔쳤어요. 자, 그럼 이건 뭐야? 내가 부를 쌓으면 내가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러니까 잘못된 생각이죠. 그렇게 했더니 나에서 이때 이 가를 목격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다라는 사람이 보상금을 받고 싶어서 어떻게? 보상금을 바라면 여기 밑줄. 그럼 이걸 때문에 얘는 뭐야? 부가 많으면 자기가 보상금 받으려는 거잖아. 그래서 자기 부를 쌓으려고 하는 거니까 다 같은 경우에는 연약한 사람에 해당하는 거겠지. 자, 어떻게 했느냐면 자, 붙잡아 갔어. 데려갔어. 나한테. 그랬더니 나는 어떻게 했냐면 아무 말 없이 지갑에 있던 현금을 모두 꺼내서 가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부를 나누어 준 거야. 그래서 그랬더니 얘는 나에게 더 이상 이만큼의 현금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거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 나는. 그래서 이후 삶의 태도가 바뀌었어, 가가.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고요.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 소유하고 나머지 다 도와주더래. 그러면 가는 원래 빈곤한 상태에서 뭐가 된 거죠?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그죠? 얘는 빈곤한 상태에서 지혜로운 상태로 바뀌었어요. 자, 요게 보기의 이야기였어. 자, 그럼 여기서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니네. 적절한 거 물었네. 자, 동그라미 1번. 가와 나가 처음에 만났을 때 둘 다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 어려웠니? 아니, 가만. 둘 다가 아니고 둘 다 X. 둘 다가 아니고 가가 빈곤한 상태였으니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 어려웠어. 자, 2번. 나는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현자. 나는 현자? 어떤 상태든 뭐 많든 적든 아마 이 사람은 불의 의미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지혜로운 사람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냐면 현자일 수도 있어. 왜냐면 얘는 부유한 상태에서 그냥 더 이상 부를 쌓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이 CD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토아학파의 현자일 수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일 수도 있으니 둘 다일 수도 있어. 그런데 다에서 뭐니? 다는 연약한 사람이었지. 그래서 다에서는 다가 틀렸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는요,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삶의 태도가 바뀌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죠. 그럼 답 3번이고, 자, 그 다음 4번. 다가 가를 붙잡아서 나에게 데려간 것은 자신이 아니라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어. 여기서 말한 나가 아니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였지. 보상금을 때문에. 자, 그 다음 5번. 가는 나의 집을 떠난 후에 돈을 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럼 돈을 못 벌었으면 계속 빈곤한 상태잖아. 그러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겠니?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없었을 거야. 그래서 3번에는 답 3번. 문제에서 크게 어려웠던 거 없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4번 했고요.
5번으로 갈게요. 자, 5번도 마찬가지 보기를 잘 읽어봐야 됩니다. 저 보기를 한번 볼게요. 애덤 스미스는 지혜로운 사람과 연약한 사람의 대비를 통해서 부와 행복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 경제를 발전시켜온 원동력이 무엇인지 설명하였어요. 애덤 스미스의 다음 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우리를 기만한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아, 자, 얘들아, 여기다 밑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연약함, A, B, C, E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함 밑줄 하신 거, 그 연약함이 뭐예요? 우리가 환상을 잘못 가지고 있는 거. 뭐예요? 부가 많아질수록 어떻게 생각하는 거? 행복도 커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했잖아. 그쵸? 걔가 우리를 기만한대. 무슨 말이야?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야. 우리 속였다는 거야. 그 연약함이. 자, 인류의 이 근면성을 일깨워주고 이것 때문에 부가 높아지면 행복해질 거라는 것 때문에 인류의 근면성을 일깨워주는 거야. 계속해서 발전하게 만드는 거야. 바로 그것이 우리를 속였어. 라는 거거든. 그럼 이러한 기만이 가리키는 건 뭐예요? 여기 부분,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뭐예요? 여기 부분이죠. 지혜로운 사람과는 똑같아요. 그 앞에 A, B, C까지는 똑같은데 그 뒤가 잘못된 거. 여기가 연약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설명 찾으면 최저 수준의 부를 얻은 후에도 부가 증가할수록 행복이 증가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잘못된 거. 그럼 그 찾으면 몇 번이야? 5번에는 5번. 그러니까 절대 어려운 거 아니야. 그치? 그건 찾으면 되는 거. 이 설명을. 그 다음 6번은 바로 이제 쉬웠던 거라서 6번 바로 읽을게요. 6번에 A가 부동심이래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얘가 부동심이냐 부동심이냐 이거에 대해서 묻는 거거든. 그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에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을 수식하는 거. 그러면 얘는 부동 플러스 심인 거야. 그죠?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거 찾아보세요. 라는 거 찾으면 답 1, 2, 3, 4, 5번 중에서 찾아보겠습니다. 1번에서는 뭐였냐면 불충분. 불충분이냐 불충분이냐 충분하지 않다는 거야. 그럼 얘는 불 플러스 충분이고요. 자, 2번 불순물. 순수하지 않은 물질이겠네. 그럼 얘는 순수하지 않은 물질. 불순 플러스 물이고. 자, 3번에 부적합은 적합하지 않다죠. 그러면 부적합. 적합하지 않다는 거니까. 그럼 부 플러스 적합. 4번에서 부정확. 정확하지 않다. 마찬가지. 부 플러스 정확이고요. 자, 5번에서 불만족. 만족하지 않다. 불만족. 만족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대식에서 충분하지 않다.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되는데 부동심, 이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라기보다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고 보셔야 되죠. 그러면 물질에 다른 것이 없다라는 거니까 아무것도 없는 물질, 순수한 것이 없는 일, 순수한 것 외에 다른 것이 섞여있지 않은 물질 해서 2번 되겠습니다. 6번에는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인문 4강 마무리 했고요. 우리 과제는 4회 1, 2강 풀어오시는 거고요. 3, 4강 선생님 다시 갈 거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 갔다가 4개씩 끊어서 우리는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업 시간에 뵐게요.